한국불교중흥의 발걸음을 시작한 공주 예비순례가 마무리된 가운데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는 2차 보도순례가 오는 10월에도 국내에서 펼쳐집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월선언의 천막결사에 이은 만행결사 순례단의 행보를 짚어봤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보물 제290호인 고창 선운사 대웅전 지붕이 꺼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법인이사 전원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불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도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예방주사를 맞아 사망률 감소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서울 영등포 시장역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지하철 1호선과 시문 시내시 그날이 오면 손기정 기념관은 이달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발걸음을 시작한 공주 예비순례가 마무리된 가운데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는 2차 도보순례가 오는 10월에도 국내에서 펼쳐집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월선언의 천막결사에 이은 만행결사 순례단의 행보를 첫 소식으로 정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위례 상월선언의 9스님이 사부대 중 10만 명의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90km를 걷는 공주 예비순례는 100명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먼 꿈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한국 불교의 중흥이란 사부대 중의 원력이 세상 밖으로 오롯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원대한 불사는 잠자고 있던 비구니 스님들의 의식을 깨우게 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정말 내 평생에 이번 한 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걸으면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독서실이나 PC방 등에 갇혀있던 젊은이들도 길 위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휴학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을 때 천막결사 대중 스님들께서 전해주셨던 그 용기와 희망의 큰 울림이 제게는 많은 위로가 되어서 공주 순례단의 도보 순례는 어디로 가는지, 왜 걷는지에 대한 물음을 각자의 화두로 이어졌습니다. 냇물이 바다를 이루듯 승과 속이 함께하면 한국 불교 발전을 향한 원력의 힘도 커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갈 생각을 하니 굉장히 힘듦보다는 기쁨이고 설레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부대중이 스스럼 없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결사 의미가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좌선 중심의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이은 행선 중심의 인도 만행결사는 한국 불교의 걷는 수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걷는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죠. 그게 행선인 거죠. 일반 사부대중이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데는 굉장히 그 행선이 오히려 자선보다 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부처님의 8대 성지를 따라 걷는 만행결사 순례단의 두 번째 예비 순례는 이제 오는 10월 대구 동화사에서 다시 출발선에 섭니다.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보물 제290호인 고창 선운사 대웅전 지붕이 꺼지는 등 전국에서 13건의 문화재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인해 어제 현재 사적 12호인 공주 공산성 성벽이 붕괴되는 등 전국에서 모두 13건의 문화재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현황을 보면 보물 피해인 고창 선운사 대웅전의 지붕 꺼짐을 비롯해 사적 12호인 공주 공산성 성벽 붕괴와 사적 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침수와 유실 피해 등이 접수됐습니다. 건수로는 보물 1건에 사적 7건, 국민 2건, 천기 1건, 등록문화재 2건 등 13건이며
피해 지역은 경북과 전남, 충남 지역이고 피해 유형으로는 성벽이나 담장 붕괴, 토사 유실, 목조 건물의 기와 탈락이나 지붕 누수, 수목 전도 등이 파악됐습니다.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법인이사 전원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불교계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도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나눔의 집 이사진의 잘못이 있다면 운영 주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바로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어떤 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고 운영 주체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결정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지난 30여 년 동안 이루어온 나눔의 집의 의미와 가치를 과도하게 훼손하고 송두리째 괴멸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현재까지 수차례 진행된 관계당국의 조사 과정은 마치 결론을 정해놓은 듯 일방적인 것이라며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도 밝히지 않은 채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결론과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방역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을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확산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독감 예방접종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예방주사를 맞아 사망률 감소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공식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현실에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이제 잘 따라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지하철도 못 타고 어디 되질 않잖아요. 심장이 안 좋으니까 걱정되지. 당장 여름 휴가철이 고비로 떠올랐지만 9월부터 시작되는 독감 유행철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열이 나고 기침하고 목이 아픈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독감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증상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 치료, 그다음에 적절한 격리에 상당히 많은 의료 인력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격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제 원내에서의 전파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는 할 수가 없겠죠. 둘 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데 겹칠 경우 위험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고령의 환자들이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가 각각의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질병의 중증도가 높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유합니다. 평소 예방주사를 안 맞던 사람들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코로나19의 감염과 혼동을 줄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체가 그거에 의한 효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뭔가 방어력을 올려준다기보다는 아직 그거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그 예방접종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들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컨트롤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두고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성공을 눈앞에 뒀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아직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가 변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이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도 좀 상당히 많고 또 백신 개발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 캠핑장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가족 간 대화와 모임을 할 때에도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강원도 홍천 캠핑 모임과 관련해 김포에 사는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가족 간 식사나 대화를 할 때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여름 휴가철에 가족 간의 식사나 대화, 신체 접촉을 할 때 주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사나 불교계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를 위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은 어제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에게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불교계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광주 공동체 정신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광주 시민들이 매우 어려울 때 불교계는 모든 법회도 앞장서서 취소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그래서 방역당국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교계도 요즘 매우 어려울 때인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사찰과 또 신도들께서 성금까지 모아 주셔서 150만 광주 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전달한 성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기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의 활동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들 단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꾸준한 구호 활동과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 불교의 자비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 단체들도 해외에 파견한 인력과 자원봉사 단원들을 모두 귀국시키는 등 해외 활동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국제개발 협력 단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전하기 위한 보시행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계 NGO로 꼽히는 로터스 월드는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직원을 다시 파견하고 운영을 잠정 중단했던 캄보디아 아동센터와 희망미용센터 운영도 재개했습니다. 최근에는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캄보디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기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시간 이상을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캄보디아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편리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과 학교 사이의 거리가 도보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좀 보편화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운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먼 통학거리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학업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현상을 계속 봐왔고요. 로터스 월드는 희망미용센터 운영을 통해 캄보디아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속도를 내고 미얀마 학교 신축과 식수 지원 사업, 라오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서울 종로구청과 함께 동남아 국가 등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 운영 사업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의 어떤 보건 환경이라든지 방역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에 대한 저희가 고찰을 통해서 좀 더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보건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불교계 국제고단체 지구촌 공생회도 네팔 교육 지원 사업과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식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최근에는 캄보디아 지뢰 제거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교계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이 이끄는 굿월드 자선은행도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종교를 뛰어넘는 한국 불교의 자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의 국경을 넘는 자비보살행이 한국 불교의 대외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9월 15일까지 전라남도권의 템플스테이 사찰을 예약한 참가자들에게 전라남도권 여행지에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남도패스 만원권을 무료로 선착순 500명에게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에서 전라남도권 사찰을 예약한 500명에게는 만원 상당의 남도패스가 무료로 증정됩니다. 남도패스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주요 관광지, 숙박, 레저시설 등에서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광주 전남 통합관광 할인카드입니다. 남도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전라남도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현장 할인이 가능합니다.
2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서울 영등포 시장역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지하철 1호선과 심훈 시인의 시 그날이 오면 손기정 기념관은 이달의 서울 미래유산으로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지하 공간에 작은 전시관이 들어섰습니다.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던 시민들은 잠시 멈춰 그림을 감상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마련한 문화예술철도 1호 개관식 현장.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4개의 오래된 지하철 역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5호선 영등포 시장역과 군자역을 문화예술철도 특화 시범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1996년 개통 이후 24년의 세월 속에 노후화됐던 영등포 시장역은 시장의 재발견이라는 주제 아래 가장 먼저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시민들이 목적을 위해서 이동하고 통과하는 공간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생활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커뮤니티의 어떤 신뢰라든가 지역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 이제 그러한 생활 공간으로서 이렇게 변신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지하철 공간을 이동성을 넘어서 지역의 어떤 생활의 공간으로서 이바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대합실에는 매달 마지막 주 수, 목, 금요일마다 시민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각양각색의 지역 마켓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하 2층에는 빛과 소리로 이뤄진 미디어 작품 오늘을 만나는 우주를 볼 수 있으며 옆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층에 위치하며 과거 영무실로 쓰였던 공간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 짧은 휴식을 선사할 카페와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카페 안에는 소규모 강연과 교육이 가능한 작은 소통 공간도 포함돼 활용도가 한껏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하철 플랫폼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벽면에는 신진 작가들의 조형물과 미술 작품들도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공간이 지나가는 우리 영등포 구민뿐이 아니라 이 서남권의 많은 공연하는 분들 또 즐기시는 분들 주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8월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하철 1호선과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를 기린 손기정 기념관, 심훈 시인의 시 그날이 오면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그날이 오면을 읽고 광복절 계획을 서울 미래유산 SNS에 댓글로 남긴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100명에게 상품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서각은 돌, 나무 등의 글자나 문양을 새기는 전통공예이자 문화예술의 한 부문인데요. 전통 서각 작품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과 지극한 불심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불화, 지금 이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연꽃 위에 바로 선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이 구름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모습이 목판에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부처 깨달음의 세계를 담은 반야심경이 채워졌습니다. 나무에 서각칼을 대고 그 위를 망치로 두드려 완성한 서각 작품입니다. 40년의 오랜 세월을 전통 서각과 함께 살아온 원표 스님이 비추어 보다라는 주제로 서각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자기 자성을 바로 찾는 거잖아요. 제목처럼 비추어 보다. 서각을 하면서 보는 것을 다시 보고 듣는 것을 다시 듣는 그 과정 속에서 정진이 최고 잘 되죠. 서각은 나무나 돌에 글과 그림을 새기는 전통공예이자 종합문화예술의 하나입니다. 원표 스님은 양각과 음각, 음양각 등 3종류의 서각 작품을 비롯해 소목과 불화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고 대부분의 서예 작품 역시 직접 썼습니다. 무엇보다 예술로 승화된 종교의 힘을 바탕으로 전통의 미학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면서도 은은하고 고풍스러운 멋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전의 명언이나 사자성어 등을 서예로 표현한 서각 작품은 아름다움은 물론
교육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이하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넣어서 쓴 게 좀 이색적입니다. 작품 잘 봤습니다. 정말로 그 섬세함이 감동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서각을, 전통 서각을 배우고 싶다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됐고요. 전통 서각의 맥을 이어가는 원표 스님은 작품 활동과 함께 포교의 일환으로 후진 양성과 서각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현대 서각이 많이 바람을 일고 있죠. 정통을 바탕해서 현대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이번 빛초보다 전시는 서울에 이어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집니다. 서울 인사이트 센터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보물 제290호인 고창 선운사 대웅전 지붕이 꺼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문화재와 사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소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8월 첫날 보내드린 BBS 뉴스 여기서 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